네, 이 시각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는데요.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이윤우 정책사회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취임 한 달째인데도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지금 경찰 수사가 시작돼서 이제 김부선 씨가 수사를 받을 차례인데 경찰 조사 좀 늦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무슨 사연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김부선 씨 지난 27일 날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만인데요. 김부선 씨 평소에 이 페이스북에 글을 좀 자주 올리는 자신의 신경에 관해서 올리는 걸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27일 날 이 글을 올렸는데 이 자신의 이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출석을 조금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을 밝혔는데요. 왜요? 어떤 이유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신의 강아지인 아끼는 강아지인 어쭈가 지금 생명이 거의 다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여행할 시간이 필요하다. 같이. 이런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갈비뼈가 지금 조금 아픈데 이 좀 치료받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좀 핵심적인 겁니다. 이 변호사 선임이 아직 안 돼서 사실 사건이 조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대단히 중요한 이 사안인데 이게 아직 안 됐으니까 좀 8월 말까지 좀 연기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도 그 SNS 글을 봤는데 저는 좀 주목이 가는 게 아직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SNS 글과 그다음에 SNS에 사진 올린 거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SNS 글에 그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연기 요청서, 그러니까 경찰의 연기 요청서라 사진을 찍은 부분에서는 증거 얘기를 언급을 해요. 증거를 찾고 있으니까 8월 말까지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확실하게 이 대목에서 또 이재명 시장의 이름까지 거론을 합니다. 지금 김부선 씨한테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건 4번에 걸쳐서 2010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6년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재명 시장과의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했다가 그다음에 곧바로 사과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실 법적으로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것이 4차례나 거듭됐기 때문에 지금 이 경찰에 지금 이런 어떤 진단서도 첨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기해달라고 했을 때 이재명과 관련된 그 진실을 내가 증거를 찾고 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거짓과 모략을 내가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대목은 상당히 주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번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어떤 증거를 찾아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직접 김부선 씨와 통화도 하고 접촉도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증거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아니면 그만큼 좀 상황이 어려운 상태로 보이나요? 네, 결론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쪽이 지금 한쪽이 이재명 지사나 이 김부선 씨가 한쪽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완전히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좀 진실 게임 양상으로 조금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녹취록도 여러 번 나왔고 이 좀 정황에 대해서도 김부선 씨가 왜 봉하마을을 갔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정황에 대해서도 서로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걸로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핵심 참고인 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공정 작가, 주진우 기자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좀 정황을 조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그래서 지금 정황을 계속 조립을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 김부선 씨가 이제 경찰 소환을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소환을 하면 마지막으로 조금 이 경찰이 하고 있는 이 진실 게임에 대한 조립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윤우 기자의 얘기대로 지금 경찰이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영환 전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소환이 되면서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취록을 가져오라 해서 녹취록 하나 가져왔고요. 녹취록이란 건 김부선 씨 녹취록을 말씀하시죠? 저하고 김부선 씨하고 통화한 내용. 결정적 정황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김부선 씨, 이재명 씨의 문제라든지 이 지사님 이제 큰 정치인이시고 또 국민적인 지지와 또 비판을 받고 계신 분이니까
직접 나서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지금 거대 권력이 당신을 옥죄이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걸 하고 계신데 조사를 받았다는 내가 보도를 본 적이 없고 따라서 누가 거대 권력인가? 네, 김영환 전 의원이 이제 뭐 녹취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은우 기자가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분당경찰서에 계속 가서 좀 취재를 해왔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이요. 현재 지금 경찰들은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던가요? 네, 지금 경찰들은 계속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을 하고 있어요. 네네. 뭐 주진우 기자랑 그 방송인 김어준 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이 불륜 여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이 고발을 한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예요. 예, 예.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혐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양쪽의 말이 지금 현재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불륜 관계를 이 네. 경찰에서 조사를 하느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사실 경찰로서는 이 불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밝히면 곧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 참고인들을 계속 불러서 이 불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를 질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래서 현재 예, 예. 지금 핵심 참고인 조사는 얼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김부선 씨, 이제 핵심 당사자들이 소환이 마지막으로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불륜을 네.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이 불륜 사실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만약에 선거 때 허위 사실 공표를 했냐 이거를 알아보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은우 기자의 말대로라면 참고인 조사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김 전 의원, 김영환 전 의원도 지금 녹취 파일이 이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뭐 추가 녹취 파일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언론에 폭발적으로 공개된 거나 이렇게 없는 거 보면 아직까지 뭔가 핵심적인 증거는 발견되거나 뭐 들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예, 김영환 전 네. 의원이 지금 그 갖고 있다는 것은 김영환 의원과 네. 김부선 씨의 통화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다른 어떤 뭐 주진우 기자나 김부선 네, 뭐 씨로 이재명 뭐 지사나 이렇게 그 네. 뭐 하거나 통화한 혹은 게 아니구나. 이재명 지사의 어떤 녹취 파일이거나 네. 이게 아니라 네. 그러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통신 비밀 보호법에 그렇죠. 걸리죠. 당사자가 자기가 아니니까. 당사자야 된 네. 녹취록만 공개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지난 5월 달부터 이 김영환 의원이 김부선 씨와 계속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관계를 김부선 씨가 밝히면서 언제 어떻게 놀러 가고 언제 어떻게 사귀고 언제 어떻게 네. 살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네. 자기는 거기서 일부만 발췌를 해서 지난번 그 경선 후보 토론 때 네. 자기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 돌려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화 내역을 갖고 예.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아주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네. 증거가. 그런데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김부선 씨가 그런 정황들을 나중에 직접 소환됐을 때도 일관되게 똑같이 진술을 계속 거듭할 경우는 네. 법원이나 혹은 이 경찰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김부선 씨가 경찰 출석 이제 통보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지금까지 속도를 냈지만 다소 좀 뭐 늦춰지는 거 아니냐. 뭐 김부선 씨가 8월 말에 그 경찰에 출석하면 이재명 지사는 아무래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경찰은 이 예. 당사자들, 그러니까 고발인, 피고발인들이 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네. 사실 계속 지금 김부선 씨도 미루고 이재명 지사는 아무래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인 만큼 일정을 아주 섬세하게 조율을 해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경찰로서는 이 소환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하지만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의 이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네. 예. 다른 법에 비해서 아주 짧은 상대적으로 네네. 이 기간인데요. 그래서 이 선거법 이 조사가 예. 12월까지는 마무리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8월 말에 네. 이제 소환을 하면 그 이후로 또 뭐 검찰 조사도 있을 것이고 예,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촉박한 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로서는 아마 지금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당장 뭐 이 지사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없죠. 네, 아직 핵심 참고인 네.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라 이제 네. 조율 중인 걸로 아, 예, 네, 그렇게 파악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 지사 곤혹스럽게 하는 거 이 여배우와의 스캔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조폭과의 연루설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탈당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취임 이후에 계속 불거지고 또 다른 이슈까지 겹치면서 정폭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부분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예비 경선을 해서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추렸는데 네. 이게 그 경선 초반부터 보니까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발언이 지금 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김진표 전 총리, 김진표 후보의 경우 예. 사실상 네거티브의 어떤 그런 이 경선이나 혹은 어떤 선거 전략을 별로 그렇게 취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시장을 이렇게 끌어들였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과 관련해서 아마도 탈당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표현이 탈당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의 예를 들었다면 서영교 의원이 지난번에 뭐 이 지구당 그러니까 당역 관련해서 예.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비리 의혹이 터졌을 때 네네. 사실 탈당했거든요. 자진 탈당을 했죠. 자진 탈당을 했죠. 예.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예를 들었다는 건 탈당해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이 탈당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은 바로 이해찬 의원한테 달려와서 기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김진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냐. 또 예. 성명교 후보한테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렇죠. 다 각자 대답을 하면 차별화가 생기잖아요. 난 예. 지금 당장 동영상에도 이해찬 의원은 나는 그건 모르는데 관계가 없다라는 발언을 네. 함으로써 네네. 김진표 의원의 발언이 차별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차별화가 생기는 건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한 달 내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은 이 이슈를 경선에 끌어들이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걸 네. 뭐 유불리로 따지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유불리는 결과를 봐야 되지만 예. 왜 끌어들였냐를 추측을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겠죠. 뭐냐면 자 지금 경선은 40%가 권리당원이 투표를 예. 해요. 그다음에 45%가 대의원 투표입니다. 현장 예. 투표 포함해서 자그마치 85%가 뭐랄까요, 좀 전통 지지자들 내지는 네. 친문 지지자들이 이제 권리당원이 네네. 작년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당원들이거든요. 예. 그때 왜 들어왔냐면 문재인 후보를 당대표로 밀어주기 위해서 들어왔다. 네네. 처음에. 그래서 권리당원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친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 40%의 친문 성향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재명 시장의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예. 지난번에 경선할 때 해경군 김 씨라고 광고를 냈던 사람들이 친문 지지자들이다. 그렇다면 예.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이재명 지사와의 사실은 그런 차별화다. 이런 어떤 뭐 순서대로라면 이거를 끌어들인 것이 친문 지지자들로부터의 어떤 뭐랄까요 새 확산 네.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일단 이재명 지사는 뭐 힘 있는 강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도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겠지만 나는 충실하게 도정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자진해서 일단 탈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가 뭐냐면 네. 자진 탈당할 수가 없죠.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여기서 네. 자진 탈당한다면 네. 뭐를 잃냐면 일단 대권 반열 있죠. 대권 후보로서 대권 앞으로 잠룡으로서 지금도 지지율이 나와요. 네. 그런데 네. 자진 탈당을 한 순간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여기서 도태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입지 지금까지 숱하게 의혹이 있었지만 그 숱한 의혹을 물리치고 지금 딱 당선됐는데 네. 당선 이후에 바로 탈당을 해버리면 상당히 불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정치적인 어떤 정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네네. 탈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겁니다. 이거는 예. 좀 어떤 의미에서는 무리한 그런 요구다라고 좀 척을 세울 수도 있어요. 네. 예. 실제로 지금 이재명 지사 그 차기 지도자, 대권 지도자로서의 이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건 아니지만 뭐 다른 후보들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4번째에 있죠. 그런데 다른 그 후보들은 일정 지지율을 나타나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6월 3주차에서 비교해 볼 때 7월 4주차가 10%에서 5.5%로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 스캔들에 지금 위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당 안팎에서 계속 논란이 제기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저렇게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이재명 지사 그냥 당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달 동안 논란이 계속된다면 굉장히 이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고립무원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은 이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인수위가 거의 다 되고 바로 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거든요. 자신이 내놓은 공약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이런 쪽으로 만약에 화제가 되고 또 예. 경찰 소환 어떻게 될 거냐 기자들이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뭐 대응 잘하고 계십니까? 경찰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도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당까지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출당, 네. 탈당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기 시작한다면 예. 이재명 지사로서는 사실 뭐 사면 초과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도정이 그래도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도정 지금 경기도정 잘 되고 있다 마음이 편할 텐데 이게 뭐 명찰 논란은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 명찰을 착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부서와 직책이 적힌 명찰을 착용해야 네네. 된다. 뭐 이런 계속 주장을 했었고 관철을 지금 했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 홈페이지에 그 투표까지 올렸습니다. 설문을 한 그렇군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의견은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70%가 넘었는데 명찰을 다는 게 찬성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성남시장으로서 네. 이 브랜드를 쌓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가 됐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이제 시민과 잘 소통하는 그런 자기의 브랜드를 네. 조금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서 뭐 이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렇게 찬성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조금 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 예.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부서가 무척 자주 바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마다 명찰을 바꿔야 하는 거냐. 그리고 일부 시민들과 이 대면해서 이제 소통을 안 하는 네. 공무원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네, 뭐 이 데스크 업무를 보는 네. 공무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네. 예, 예. 결정적으로 이거를 자신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 정책을 조금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만도 조금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이재명 지사 지금 보면 직접 명찰을 달고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안팎으로 뭔가 위기에 빠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